오늘은 시작하는 인트로 음악을 짧게 하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날씨는 여전히 덥고, 오늘의 주식시장은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좀 은근히 기대했었겠죠. 그죠? 은근히 기대했죠. 미국 시장이 역시 어제도 또 크게 올랐잖아요. 그죠? 나스닥도 그렇고, 실적도 실적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어제 발표된 게 ISM 지표라는 거 발표했죠. ISM 서비스 지표입니다. ISM 지표라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우리 경제지표 강의에서, 주말에 강의입니다. 경제지표 강의 중에서 ISM 지표는 이게 소위 말해서 PMI 지표가 똑같은 거거든요. PMI 지표 뭡니까? Purchasing 매니저 인덱스 PMI 또는 ISM 지수가 뭐냐니까 IM 지수는 Institute of Supply Manager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upply Manager가 바로 Supply Manager란 게 바로 구매부장, Purchasing Manager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매부장 협회 지수, ISM 지수나 PMI 지수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기업의 구매부장들한테 너네들 기업의 다음 달 전망이 어떠니? 라고 물어봐가지고 그 전망 지수가 50보다도 위에 있으면은 경기가 좋아, 호황. 50 밑에 있으면은 경기가 안 좋아, 불황.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ISM 지수가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제조업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비스업 지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발표된 거는 서비스업 지수인데, 이게 시장은 예상보다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 괜찮네? 경기 안 좋다 그러더니, 경기 괜찮네? 라고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그저께는, 필로시가 대만에 가가지고, 미국, 중국이 긴장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그 때문에 미국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만은, 하루 지나가 보니까, 그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라는 생각에 다시 반등한 것도 있었고, 실적도 좋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제 발표됐던 모더나라든지, 그죠? 등등의 기업들의 지표, 실적도 괜찮았으니까, 괜찮네. 실적도 괜찮네. 경기 나쁘다 그러더니 괜찮네. 그러면서 주가가 나스닥 지수 거의 한 2.1%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미국 시장이 난리가 났으니까, 급등했으니까 우리 시장도 오늘 한 50포인트 이상 올라가 주려나? 얼마 올랐습니까? 11포인트 올랐네. 아침에 계산가는 2480까지 꽤 상당히 좀 한 20포인트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오히려 상승폭을 다 까먹고 막판에 들어서는 거의 보합까지 밀리다가 1시쯤 돼가지고, 그죠? 밀리다가 그래도 약간 들어 올린 게 11포인트 상승세.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르든 나라든 간에 우리는 상관없는 거야.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떨어졌습니다만 우리는 올랐죠. 오늘은 미국 시장이 폭등했습니다만 우리는 밀버릴 없는, 물론 코스닥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은 여전히 우리는 재미없는 사파, 재미없는 조정, 반등 파동, 재미없는 여름 하한기. 그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외국인들, 미국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았죠. 얘들 다 어디 갔나요? 외국인들 다 휴가 갔나요? 제주도 갔나? 기관들 소폭 팔았습니다만은, 현물은 팔고 선물은 샀으니까, 그다지 아래쪽으로 베팅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시장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선뜻 상바닥에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시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할 만한 게 네이버 카카오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이버는 그래도 1.67% 밖에 안 올랐습니다만은 나중에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는 구름을 탈출했습니다. 구름을 넘어섰고요. 카카오는 구름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7% 이상의 급등세. 그동안에 저는 카카오나 네이버나 그냥 저냥이라고 봤는데, 왜냐? 구름 밑에 있다 그러니까.
근데 네이버, 이제 구름 위로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번, 그럼 뭐라 그러죠? 그죠? 괄목상대라 그러죠. 그죠? 괄목에서 눈을 다시 뜨고 한 볼만할 정도가 됐죠. 그죠? 괄목. 네. 네이버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쳐다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카카오는 오늘 실적이 좋았죠. 그죠? 기업의 오늘 발표한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 부합하거나 좀 좋았거나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진하던 게 일거에 7%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름을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일단 뭐 이제는 타지 매수 정도는, 그죠? 타지 매수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그 외의 종목들은 뭐 그동안에 좀 올랐던 삼성바이오, 어디가 붙지? 삼성바이오 꾸준하고요. 현대차 뭐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견고하고, 기아차 보합 뭐 이런 정도, 셀트리온은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더 이야기해 보죠. 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미국 시장에서 관계없이 우리는 드디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요거를 우리 여부를 갖다가 크게 확대해서 다시 본다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구름 밑에서 하단에서 지지와 저항을 동시에 받으면서 구름 아래쪽을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죠? 구름 아래쪽에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하루 지나면서 구름 안으로 드디어 들어섰죠. 어제는 구름 안으로 고개를 좀 더 들이밀었고, 오늘은 좀 더 구름 안으로 들어서는, 그죠? 좀 더 구름을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전부터 내내 제가 주장하던 게 뭡니까? 여기서 끝날 일은 아니다. 그죠? 여기서 끝날 일은 아니다. 최소한 구름이라도 만져보지 않겠냐. 않겠습니까? 여기서 내내 주장이 그거죠. 그러거나 이때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는 하루 지나고 나서 후행스팬이 캔들을 넘어섰으니까, 그죠? 후행스팬이 캔들을 넘어섰으니까 최소한 여기서 끝날 일은 아니다. 최소한 구름이라도 만져보지 않겠냐. 구름 만져봤죠. 그러다가 구름 만져보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RSI로 보더라도 이날 현재 RSI가 62밖에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 끝날 일은 아니다. 좀 더 가지 않겠냐.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재수 좋으면은 구름 밖으로도 나갈 수 있지 않겠냐. 드디어 조금씩 이제 구름의 안쪽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폭등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국 시장이 급등했다 그래서 2.5% 이상 올랐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뭐 2%, 3%, 뭐 50포인트 이상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뭐 때문에? 구름 안이기 때문이죠. 그죠? 현재 주가가 구름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구름 안에서는 아무래도 안개 속에서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운전도 조심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거지. 우리가 보고 있는 허다한 종목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뭐 데코프로비엔-H 같은 경우요. 그죠? 데코프로비엔-H 같은 경우 구름 밖으로 나오면서 구름 안에 있다가 구름 밖으로 고개를 나오면서 상승폭이 팍팍팍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그죠? 코스피 지수도 구름만 벗어나면 좀 더 팍팍팍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제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조정 파동이고 반등 파동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설령 그렇다고 하여서 최소한의 목표치라는 건 없죠. 그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위에 여러 건 있어 보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구름 안에서, 그전까지는 구름 안에서 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소간 재미없는 답답한 모습이 이어지다가 야금야금 힘을 근본적으로 이제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랐으니까 이걸로 보고 우리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목산인이 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지표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한다면 나는 후행 스팬을 선택하겠노라. 그래서 캔들이 있는 상태에서 후행 스팬이 캔들 밑에 있으면 캔들 밑에 있으면은 이거는 하락세. 그러다가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돌파하면은 상승세. 그러니까
딴검없이 우리는 기준선을 가지고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는 단계를 6가지 단계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6가지 단계로. 주가가 돌아서고, 전환선에 돌아서고, 두 개가 교차하고,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구름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후행스팬에 올라간다. 인데, 이 6가지 단계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후행스팬이니까, 가장 안전빵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뭡니까? 후행스팬이 캔들을 넘어서는 단계를 이날짜로 올인을 때려도 되죠. 그죠? 이때로 올인 때려도 되죠. 예를 들어 후행스핀의 캔들 위로 올라갈 때 거꾸로 이야기해서 후행스핀의 캔들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때는 올셀 다 팔아야 되죠. 그죠?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의 그 일본 책에 보면은 일본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일목균형표 관련 책들을 보면은 그 중에 후행스팬만 가지고 딴 거 없이 기준선도 안 보고 구름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후행스팬 하나 가지고 후행스팬의 캔들 위로 올라오면 사고 후행스팬의 캔들 밑으로 내려오면 팔고 만 가지고도 훌륭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책도 있어요. 어쨌거나 후행스팬의 캔들 위로 올라왔던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었으니 이때만 보더라도 안심할 수 있었으니까 얘가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괜찮다. 언젠가는 계속 상승할 거야. 라고 믿을 수가 있었고요. 드디어 코스닥의 경우에도 이제 야금야금 구름 밖으로 이제 구름 상단까지 딱 다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구름 밑에서 과거에 이럴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가깝했습니다만은 드디어 주가가 돌아서고 그 다음에 전환선이 돌아서고 그러다가 어한 사이에 주가가 기준선 넘어서고 기준선과 후행선이 기준선과 전환선이 서로 만나고 그러다가 드디어 얘가 후행스팬이 그러니까 구름을 먼저 넘어가고 후행스팬의 캔들 넘어가 있는 선 후에 상관없습니다. 뭐든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후행스팬이 먼저 캔들을 넘어섰고요. 그죠? 후행스팬이 먼저 캔들을 넘어섰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구름만 넘어서면은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드디어 구름의 상단까지 왔으니 여기서 끝난다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좀 더 갈 거다. 더더구나 RSI를 보니까 RSI가 오늘자로 69예요. 그러니까 70선을 넘어설락 말락하죠. RSI가 70선을 넘어선 순간이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RSI가 70을 넘어선 순간에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트리거, 소위 방아쇠를 당기는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만 넘어서라, 거기만 넘어가라. 그러면 빡 갈 거다. 그러다가 밀리면서 RSI가 밑으로 내려오고 70m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가 어느 정도 눌림목이 되면서 RSI는 70m로 내려오면서 단기 매도 신호가 나타나고 나갔다가 눌림목 되면서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다가 다시 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코스닥에서도 예상이 되고요. 비슷하게 코스피에서도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 있지 않겠나 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근거가 뭐고 미국 시장의 경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더라도 구름 밑에서 헤매다가 그죠? 구름 밑에서 헤매다가 돌아서고 기준선 돌아서고 주가가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후행스팬은 넘어섰고요. 그러다가 구름 밑에서 약간 저항을 받으면서 헤매는 듯 하다가 며칠 헤매다가 드디어 구름 안으로 고개를 내더니 구름 밖으로 빡 나갔잖아. 그죠? 나갔잖아. 그러니까 좀 더 가지 않겠나. 그죠? 않겠나. 오늘도 RSI가 이제 70을 넘어설락 말락 하니까 현재로 봐서는 좀 더 갔다가 스토리가 좀 더 갔다가 RSI가 좀 더 갔다가 주가가 꺾이면서 RSI가 단기 매도 신호 70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단기 매도 신호가 나타나면서 눌림목이 되고 됐다가 다시 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도 그려지지 않겠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미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나스닥은 아까 우리나라 코스닥은 구름 근처에 있는, 다시 말해서 요런 정도에 있는 상태이고요. 요 정도 있는 상태이고 코스닥은. 반면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아직까지 아닌 이런 구름 옆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구름 밖으로 나가는 일도 되지 않겠냐.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그죠? 현재 나스닥 지수로 말한다면 우리는 코스닥은 어디쯤 와 있느냐? 이쯤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쯤 와 있는 거죠? 코스닥 지수 나와보세요. 코스닥 지수 이쯤 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코스닥인데 이게 미국의 나스닥이 지금 이런 상태죠. 그래서 이때가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똑같죠. 코스피는 어떤 상태입니까? 코스피로 말한다면 코스피 현재의 상태는 미국 시장의 나스닥으로 말한다면 어디쯤 와 있느냐? 어디쯤입니까? 이쯤 와 있다. 여기 있지 않아서 이쯤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구름 안에서 헤매다가 약간 고개를 드는 모습 정도이죠. 그죠?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시장의 예를 본다면 물론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하고 시장과 100% 따라간다는 법은 없고요. 따라오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이고 우리는 우리고 서로서로 우리 마이웨이를 가긴 합니다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정반대로 미국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폭락한다든지 미국은 폭락하는데 우리 시장은 폭등한다는 이러지는 않겠죠. 그죠? 비슷하게 움직일 거야. 같은 비슷한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을 예를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런 상태라 그러면 앞으로 얘가 과거에 얘가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갔나, 얘가 만약에 이러다가 바로 밀렸다, 처박혔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있다가 바로 처박혔다 라고 한다면 아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러다가 말겠지 하겠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그러다가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구름 밖으로 고개를 싹 냈고요.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고개를 번쩍 더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상컨대 얘도 마찬가지 이제 RSI가 70은 넘어설락 말락 70.24니까 넘어섰네. 70은 넘어섰으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역시 나갔다가 구름이 어떤가 보고 가는, 그러면서 RSI가 단기 매도 신호가 나타냈다가 다시 재매수를 나타내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얘는 코스닥은 코스피는 예외였어요.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으나 가능성은 낮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미국 시장의 움직임과 같이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더 크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좋다. 앞날은 좋다. 그러니까 비관하지 마시라. 또 괜찮다. 내내 그동안에 내게 조정이다, 하락이다, 손 묶고 있어라, 현금 비중 늘려라 라고 그전부터 내내 주장해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전부터 내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 사라 이야기하기보다는 현금 비중과 보유해라, 물량 보유해라 라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뭐 그래도 좀 더 가지 않겠냐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죠?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닥은 아직 목표를 안 정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4,500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우리 지난번에 계산해 보니까 얼마였죠? 2,900 정도였던가요? 그죠? 2,900 정도까지라도 목표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락폭에 이 전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하락폭을 우리가 지금 이걸 갖다가 지그재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로 이어지는 지그재그로 보았을 때 이 하락폭의 61.8%를 반등한다면, 그죠? 3,300부터 출발해가지고 2,576까지 하락폭의 61.8% 정도를 맥시멈 반등할 수 있으니까 맥시멈으로 올라간다면 얼마까지? 2,900 정도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오늘 2,400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멀었다는 거죠. 이게 최대 목표치다 보니까 2,400이 될지 2,500이 될지 600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2,900 정도로 목표치 최대 목표가 2,900인데 그걸 갖다가 2,473으로 목표 끝! 이제 다시 하락 시작!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성급하지 않겠냐는 거니까 좀 더 가겠다. 나스닥도 갔는데 넘어섰는데 우리라고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구름 넘어갔는데
우리라고 해서 구름을 못 넘기고 다시 처박힐 거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라는 말이죠. 자,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그죠?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달러대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다만은, 오늘 달러대 원화 환율은 떨어지긴 했는데, 그다지 떨어진 것도 신통치 않고요. 여전히 나름대로 아래쪽에서 버티고 있는 막강한 결제 수요 내지는 매수세가 버티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내려가고 있죠. 그죠? 잘 안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자, 보겠습니다. 주가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단계를 1, 2, 3, 4, 5, 6개째 했죠. 그죠? 뭡니까? 주가가 돌아서고, 그 다음에 주가가 돌아서고, 전환선이 돌아서고, 기준선, 전환선이 서로 만나고, 그죠? 그 다음에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주가가 구름을 돌파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하는 게 완성.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아닙니까? 그죠? 거꾸로 이야기해서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단계를 쓴다면 첫 번째로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두 번째로 전환선이, 그죠? 하락세로 돌아서고, 세 번째로 기준선, 전환선이 서로 만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 다섯 번째로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여섯 번째로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면은 본격적으로 하락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 상승세니까 상승세가 이어지기보다는 혹시 이런 거 없나?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는 케이스가 없나라고 보면은 일단 환율은 떨어지고 있죠. 그죠? 환율 떨어지고 있죠. 뭐 단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환율은 떨어지고 있죠. 두 번째로 전환선, 빨간 거 전환선 보이십니까? 전환선 돌아서고 있죠. 그죠? 세 번째로 기준선 전환선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현재 기준선은 얼마냐니까 어디 갔지? 1307원이고요. 1307.75고요. 오늘 현재 전환선이 얼마냐니까 1305원 25전입니다. 요거 보이죠? 그죠? 따라서 전환선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네. 그 전까지는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전환선이 1305원이고 기준선이 1307원이니까 전환선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네. 전환선과 기준선 서로 만났네까지 되죠. 그러니까 1, 2, 3단계까지는 일단 진행됐어요. 예. 잠깐만요. 예. 네 번째로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지는 아직 않았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았고 후행스팬의 캔들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세 번째 단계만 지나고 4, 5, 6단계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4, 5, 6단계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뭐라고 말해야 되나,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성급하죠. 이런 단계만 거치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거니까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전초가 추세가 약간 망가진다는, 상승세가 약간 망가진다는 약간의 전초가 있기는 합니다. 그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대 원화 환율은 살짝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직 그렇다고 해서 6가지 단계 중에서 이제 요거만 지나갔으니까 이거 지나갔다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고, 보통의 이 경우도 보더라도 주가가 떨어지고 전환선 돌아서고 기준선 돌아섰습니다만은 이후에 다시 상승한 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성급합니다만은 아직은 최소한 상승세가 지속되라고 보기보다는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달러대 원화 환율이 좀 밀리다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좀 더 갈 수 있으라고 보는데, 자, 그럼 이때까지 제가 주장한 게 뭐냐? 셀 온 랠리죠. 그죠? 비중 줄여라.
여전합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뭐 전략이 바뀐 건 아닙니다. 왜? 지금을 뭐로 보느냐? 지금이 1파다. 다시 말해서 상승세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상승세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렇게 돼서 여기가 끝이고 이 2276을 우리 다시는 못 볼 거야. 다시는 못 볼 거야.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 빰빠라마빰 날아간다고 본다면 매도는 금물, 피 같은 주식을 여기서부터 사모야 안 되겠습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바이 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이 만약에 1파라면 그런데 앞으로 올라가고는 있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걸 갖다 올라갈 때 이 파동을 아무리 세더라도 이게 1, 2, 3, 4, 5로 되는 게 잘 안 된다 이거죠. 물론 1, 2, 1, 2 다음에 1, 2 다시 1, 2 그러니까 연장으로 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의 1이고 여기가 3의 2고 여기는 3의 1이고 그러니까 3의 1이고 여기는 3의 2고 이런 식으로 연장으로 본다면 뭐 틀린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당장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나마는 아무리 봐도 이 움직임이 충격 파동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여러모로 무리수가 따르는 거예요. 억지로 깨 맞추면은 연장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1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파동이 1파 아니야 무조건 4파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확률로 봐서 가능성으로 봐서 지금이 1파라면은 이게 요 파동이 우리 요 움직임이 충격 파동이므로 새로운 여기가 끝이고 2326, 2276을 다시는 못 보고 새로운 상승세라면 충격 파동으로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 1, 2, 3, 4, 5 1, 2, 3, 4, 5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제 말씀드렸듯이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1이고 2고 3이고 4고 5라고 하기에는 1, 2, 3이 너무나 옹세가 돼 그죠. 그죠? 그래서 안 그러고 1의 2에 뭐 3의 1, 3의 2 이런 식으로 연장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를 연장으로 볼까요? 다시 크게 그려볼까요? 자, 2576부터 시작해가지고 2576부터 출발하는 파동을 여기가 끝이니까 자, 여기가 1번 파동, 여기가 2번 파동, 자, 그죠? 여기 2번 파동,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3이겠네, 그죠? 여기가 4겠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뭡니까? 그럼 이게 5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더 올라가면은 5가 되나요? 좀 그렇잖아, 그죠? 왜? 이 3이 너무나 짧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는 1 맞고 여기는 2는 맞는데 이 요 파동을 3의 1 요거를 3의 2 그러면 여기를 3의 3 해야 되나? 여기는 3의 4 올라가면은 3의 5 하면서 3 그러니까 여기가 1 2 여기가 1 2 여기까지가 3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하지만 어제도 내내 설명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상승이 시작되는 1파인데 이게 연장 되었다라고 하는 게 좀 의심스러워서 아직은 아니지 않겠냐.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좀 의심스러워서 좀 더 두고 보자.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지금을 물어보고 싶으냐 하니까 비파동으로 보고 싶죠. 비파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궁극적으로 이가 A 파동이고 B 파동이라면
이게 B라는 이야기는 뭘 내포하고 있느냐? B 다음에 분명히 뭐가 옵니까? 다시 한번 C가 온다는 것을 B파라는 것에서 예고하고 있죠. 그죠? 여기 이게 B라는 이야기는 앞으로 C가 있어야 B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앞으로 C가 있다는 이야기는 A 다음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다면 분명히 2576 요 바닥을 어디 갔지? 요 바닥을 무너뜨리는 하락세가 또 있어야 C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때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어디가 꼭지가 모르니까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하는 거 반대하지 않아. 대신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가지고 건드리지 말고 다른 종목들을 구름박을 고개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샀다가 얼른 도망치는 방법까지는 괜찮아. 그건 괜찮지만 근본적으로 주식에다가 비중을 점점 늘려가 가지고 주식에다가 꼼짝 못하고 몽땅 주식에 때려 넣었다가 만약에 우리가 어디가 꼭지일지 모르지만 그건 알 수가 없지. 난 목표는 2,900이니까 최대 2,900이니까 2,800까지 2,700까지 2,900까지 우리 모를 수 없지만 2,457까지 2,473 가지고 꼭지에 닿았다가 말하긴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갈 거야. 어떻게 언제 갈지 모르지만 좀 더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좀 더 가는 걸 만약에 상승 파동이 아니고 비파동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물량을 줄여가는 전략이 근본적인 대책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죠? 혹은 그게 아니면 파동 골치 아파도 모르겠다. 나 파동 모르겠고 나 파동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이래 됐죠? 파동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뭐 잡으면 되나? 파동 모르겠으면 뭐 잡으면 됩니까? 그냥 일목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기준선 넘었으니까 조금 사고 구름만 나가봐라 좀 더 사지 뭐 이렇게 식으로도 전략은 가능해요. 아예 뭐 파동이 나발이가 모르겠고 일목으로 간다. 대신에 일목으로 간다면 기준선 넘었을 때 좀 사다 하더라도 지수 이야기입니다만은 일목으로 나와서 산다 하면은 만약에 거꾸로 일목에서 팔라 그러면 바로 팔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여전히 저는 지금은 아직까지 비파동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려가는 것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장기 투자를 주장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결국은 어느 정도 왔다가 다시 지금의 시장이 좋아 보이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의 시장이 좋아 보이지. 세상에 미국 시장이 웬만큼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오르고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은 눈 깜빡하지도 않고 경기 뭐 세상에 CPI가 8% 나와도 9% 나와도 시장 허허허 웃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무슨 악재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냐. 세상에 이런 주가가 어딨냐. 지금이야 올라가기 전 보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만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만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때만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이때만 하더라도 무슨 뉴스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전부 다 악재로 해석했잖아요. 이때는 금리가 지금처럼 높지도 않았어. 안 그렇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럴 때만 하더라도 금리가 지금처럼 높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이미 금리를 올린다는 말만 하더라도 시장이 놀래가지고 쫄아가지고 빡 빠졌잖아요. 무슨 뉴스가 나오던 다 악재로 해석했잖아. 악세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얼핏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이게 언제 또 돌아서 가지고 시장에서 내가 언제 호재라 그랬니? 언제 또 안면 바꾸고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 여전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아직까지는 저로서는 비파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파동을 세분의 봐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그래서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연장을 보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걸어본다면 상승 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 약간의 근거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반등 비파동으로 보고 따라서 그 다음에 떨어지는 파동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사지 말까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삼성전자 사지 마라는 이야기죠. 그죠? 삼성전자 사지 마라. 하이닉스 사지 마라. 그거 사지 마라. 대신에 뭐 삽니까? 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에코프로비언 이런 거 사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뭐 있나요? 뭐 LG 에너지, 뭐죠? 뭐, 구름 받고 나간 종목도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뭐 있습니까? 볼까요? 제가 요새 주장하는 게 뭐 JYP라든지 또 이 뭐야? 뭐 SM도 그렇고, 그죠? YG도 그렇고, 또 뭐지? 뭐 많잖아. 뭐 크랩슨도 그렇고, 크랩스톤, 그죠? 다 이런 종목들 다 위로 구름박을 고기를 내니까 그런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샀다가 대신에 얼른 도망치면 될 텐데, 대신에 삼성전자 구름 안에서 비빌거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가지고 하기에는 답답하지 않나. 혹시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종목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물량을 줄여가라. 그렇죠. 줄여가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해외 좋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우리는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의 파동을 물어보고 있죠. 상승 파동으로 볼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제 이거 아무리 봐도 여기서 출발하는 여기부터 출발하는 파동을 상승 파동이네.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걸 1, 2, 3, 4, 5로 매겨야 되는데 그게 답인데 안 그래요? 1, 2, 3, 4, 5로 매겨야 되잖아요. 상승 파동이 만약에 여기가 끝이고 다시는 11,037을 영원한 바닥이고 시 끝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상승 파동이라고 한다면 상승 파동은 1, 2, 3, 4, 5로 매겨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1, 2, 3, 4, 5가 안 된다 이야기야.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억지로 한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3에 1이고 3에 2고 3에 3에 1이고 3에 3에 2고 연장을 가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억지로 하면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무리가 따르니까 아직까지는 이걸 B라고 보고 싶다. 그러니까 B라는 이야기는 B 다음에 C가 온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죠. 미국의 금리 다 올렸습니까? 예? 우리나라 금리 다 올렸습니까? 이제 미국 금리 이제 2.5잖아. 안 그렇습니까? 이제 2.5야. 연말에 얼마라고요? 한 4% 간다. 어제 블라드는 한 4%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의 피크도 아니니까 지금이야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샹하이는 뭐 펠로시아가 한번 그 분탕을 왕창 갔다 온 다음에 영 맛을 사라졌고요. 맛이 가버렸고. 그렇죠. 완전 맛이 가버렸고. 그 다음에 WTI 마찬가지 유가는 뭐 볼 것도 없죠. 그죠?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해선한다면 해선물 하신다면 이런 데서 이때 여기나 아니면은 그런 밑으로 내려왔을 때라든지 이때나 이럴 때 선물 그 원유 선물 매도를 쳤다면 그죠?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 갔다면 꽤 괜찮았겠죠. 꽤 괜찮았겠죠. 그죠? 아니면 뭐 굳이 해외 선물이 아니더라도 원유 선물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그래서 기름값 그래도 많이 내렸죠. 그죠? 옛날에 20몇백 원 하다가 2,000원대 밑으로 좀 떨어진 데도 있고 그러니까 기름값 많이 내렸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원유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차트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죠. 비트코인은 뭐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 별볼이 없죠. CCI가 매도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별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전히 빌빌거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정도. 기존에 아직까지는 비파동이니까 아직까지는 기존의 전략을 그대로 주장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다른 계속 이야기할게요. 잠시만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